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소 짓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미소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미소를 베풀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 감사 스마일도 제 닉네임을 감사 스마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되도록이면 화를 갖다 좀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소로서 좀 대하려고 하는데 저도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고쳐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미소 짓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족을 위한 시간을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어제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어떤 분께서 좀 보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갖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감사 스마일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요? 왜 이리 감사 스마일 말에 다들 신봉하는지 궁금. 단지 신분당선 좋은 얘기해서 그런가? 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일단은 감사 스마일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요. 댓글에 삼성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누구보다 삼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1382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고 또 삼성뿐만 아니라 고양 특례시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고양시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보면 신문기사로 긍정적인 내피셜만 얘기하는데 실속에 비해서 감사 스마일 영상 하나에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길래요 라고 지금 해왔는데 이 삭제된 댓글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 스마일은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뭐 조금 듣기가 좀 거부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체키 라온님께서는 삼원지덕은 삼성벨트에 애정이 많으신 공인중개사님이자 유튜버.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삼성벨트, 창근점 벨트에 애정이 많고 고양 특례시라든지 서북부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가슴 떨리는 기다림 분께서 이제 고양시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특히 삼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걸로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삼성이 시작될 때부터 은평뉴타운에 있으면서 삼성을 갖다가 정말 13년 전부터 14년 전부터 여기가 개발되어가는 과정을 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신분당선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 긍정적인 마인드가 호감이 간다.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저도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데 정말 제가 닉네임을 감사 스마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뒷산이 북한산인 이분께서는 업자 입장에서는 분위기 띄우고 거래 활발하게 성사되면 생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호재 퍼뜨리고 거래 성사로 수익 추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물론 뭐 제 부동산 유튜버를 보면서 저에게 의뢰하신 분도 있고 물건을 주신 분도 있는데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많이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영리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소신껏 제가 뭐 1년 방송을 한 게 아니라 벌써 어느덧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4년이 넘은 것 같네요. 2019년 2020년부터 방송을 했다가 19년부터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되기 전 2019년 제 기억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20년, 21년, 22년, 23년 거의 만 4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감자스마일 TV는 지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게 한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제가 제 이야기를 갖다 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뭐 제가 제 이야기를 갖다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들 성인이시고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각자 판단을 하시고 제 방송을 갖다가 좀 이쁘게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질문 남겨주셨던 다바님께서 제 영상을 갖다가 좀 보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뉴스핌의 신문기사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 감자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자스마일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해선 개통 인천 2호선 예타 선정 입단 철도 호재에 서부 수도권 서부권 주택시장이 꿈틀거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고향 특례시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기보다는 상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 신고는 아직 말 그대로 이제 나타나진 않는데 실거래가 신고는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7월 초에 했다라고 하면 8월 초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실제로 삼성벨트라든지 고양시 뭐 화정이라든지 행신 쪽으로도 거래가 조금 일어나고 있고 일산 킨텍스라든지 서해선 라인에 그런 쪽도 지금 뭐 일산역이라든지 백마역 주변도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을 좀 드립니다. 잠잠하던 서부 수도권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올 초부터 대국소선 개통하기 전부터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제 예상이 지금 맞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이 지금 3월 달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가재우 뉴타운을 제가 3월 중순에 가서 제가 그런 걸 느꼈고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이 동시에 지금 상승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고양시로 넘어오는 것들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제가 경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3월 중순부터니까 뭐 정말 빠르면 뭐 6월, 7월 달에도 지금 넘어오지만 조금 느리게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뭐 삼복더위라든지 7, 8월이 지나고 나면 추석이 지금 9월 말 10월 초다 보니까 추석 전부터는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조금 상승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감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백철도 GTX-A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개통의 가시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서부 수도권의 거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신분당 서부 연장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되던 철도 사업이 하나둘 완성돼가면서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매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는 이 대곡역 주변에 능곡 뉴타운 주변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뭐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구축이라도 대곡역 주변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인천 2호선 예타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 수도권에 앞으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서해선 개통으로 인해서 고양에서 부천으로 가는 직접적인 라인이 형성되면서 지역 간 이동이 불편했던 점이 개선됐고 또 고양에서 부천으로 가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철 노선이 따로 없어가지고 차로 1시간 이상 이동했지만 이번 서해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고 마곡으로 가는데도 40분도 안 걸린다는 이 사실을 일산이라든지 고양시 특히 삼성에 살고 계신 분들도 제 이야기를 갖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대곡 소사선을 이용을 해서 마곡이라든지 부천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8월 26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일산까지도 연장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최근에 예타 착수 대상으로 이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번에 예타에서 이제 탈락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예타로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게 된다라고 하면 GTX-A 노선이 있는 킨텍스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김포에 계시는 분들도 킨텍스로 이제 오는 이런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또 반대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인천이라든지 김포, 더 나가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서부권으로 가는 방법들도 다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인프라라든지 철도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리게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일자리라든지 사람이 모여듭니다. 사람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물론 경기 남부처럼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JDS 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드론 UAM 산업이라든지 영상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매물은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27% 정도가 감소했고요. 성남시와 가천시, 화성시에 이어서 네 번째로 상당히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덕양구 삼송에 있으면서 실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매물 가격도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GTX-A라든지 또 신분당 석부 연장이라든지 기타 또 인천 2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 여러 가지로 교통망 개선에 따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제 소신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부동산 집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갖다가 이제 유료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을 매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거의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이상이 옵니다.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메일이 너무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유명해져서 나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중개 일이 제 주업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무료에서 유료로 가게 됐고 특히 이제 유료 상담을 갖다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알려주는 것들 특히 또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제 방송을 갖다가 항상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덕양구에는 대곡역이 위치해 있고 많은 분들이 대곡역을 갖다 개발을 갖다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아쉬워하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먼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LH에서는 창릉과 대곡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가 대곡역을 갖다가 고양시 도시개발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걸 또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대곡역 세권 개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 집값이 상승 과시화가 집값 상승이 지금 과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 기사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직접 본인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전화로 또 문의 또 해보시는 방법을 다 택하라는 말씀 드리고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또 플롭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심을 갖다가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인천 2호선이 고양시까지 연결되고 더 나가서 이제 대곡 소사선이 일산까지 또 연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강남의 중심이 이제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로 또 옮겨올 수 있고 삼성역이 또 개발해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접근성을 따졌을 때 고양시에서 이제 GTX-A 노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가지고 9호선을 또 타고 갈 수가 있고 3호선을 또 기존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 저는 또 신분당 석부 연장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된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 특례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신민재 기자님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대사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검단 신도시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것도 잘 추진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 방송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대곡 소사선 그리고 이제 GTX-A 이거를 갖다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곡 소사선은 개통이 됐고 GTX-A는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의 한민구 기자님의 용산 호반 서밋 1만 명 몰렸다. 제가 왜 용산 이야기를 하냐면 용산 시대에 가장 반사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고향 특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제가 1월 2일 날 제가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용산 시대에 앞으로 이제 고향 특례시는 정말 날개를 달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용산 호반 서밋 A 에디션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이 전탈이 마감됐는데 65가구 모집에 1,57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2.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드리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6평이 16억 3천입니다. 16억 3천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억은 훌쩍 넘어갈 것 같고요. 입주할 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갖다 받는 주택이다 보니까 이 지금 분양가가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수송대 부지, 용산에 수송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대 그 이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현대건설이 11건설에서 이제 그 땅이 이제 매각이 돼서 현대건설에서 그걸 짓는데 거기가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억 2천 정도. 1억 2천이기 때문에 전용 평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30억에서 36억 정도 되는데 정말 럭셔리한 그런 아파트가 지금 이제 아직 분양을 하진 않았는데 그거랑 이제 용산 호반 서밋 A 에디션이랑 비교를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랑 16억 3천이면 거의 반값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일반 분양이 65가구 모집하는데 1,575명이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용산이 정말 뭐 20억, 30억 되는데 고양시가 용산하고 물론 같은 입지는 아니지만 용산의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물론 지금 여기는 분양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의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분양을 할 거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비싸게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에 따르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뭐 지축이라든지 덕은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축과 덕은의 아파트를 갖다 10억이 안 주고 뭐 8억대든 9억대든 매수하셔도 되고 삼성에 있는 아파트 아직 뭐 7억대 남아 있거든요. 8억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향동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축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또 킨텍스에 지금 뭐 원시티 같은 경우는 뭐 15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제가 소신껏 제가 부동산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용산 호반 서밋 A 에디션 청약 결과를 보면서 용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9억 이하로 분양을 갖다가 일반 분양을 갖다가 민간에서 분양하는 데 있어서 9억 이하로 분양을 갖다가 할 물량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용산의 호반 서밋 A 에디션을 갖다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미리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고양시 지도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것들은 고양시가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참 많이 아쉬운데 정말 이 고양시 지도를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덕양구는 바로 아래쪽에 강서구랑 맞닿아 있고 오른쪽에는 뭐 은평구라든지 마포구랑 지금 맞닿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양구는 뭐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창삼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아직까지도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보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것들이 남들보다 좀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생길 거야, 어떤 것들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문당 서부 연장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때문에 뭐 감자 스마일을 갖다 응원해 주셔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해서 저를 갖다가 또 이렇게 이쁘게 보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불평불만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제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또 남들에게 많은 또 아픔을 또 준 경험도 있고, 또 제가 30대 때 제 이런 성격 때문에 크게 한번 넘어졌어요. 크게 한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야, 남은 인생은 조금 남들에게 좀 베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실천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갖다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일이랑 같이 또 접목이 되고, 또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명대 시작을 했던 게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10,000명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들이 주변에서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한테 더더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분들은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성격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방송을 갖다 혹시라도 보시고 있는 제 과거의 이제 중대원들, 제가 뭐 특전사에 1차 중대장을 했고, 2차 중대장은 전방의 수색대대에서 중대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남자들이 다들 기피했던 그런 부대들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20대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만심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 동기생들이 지금 현역 육군 대령으로 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났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30대에 크게 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한번 넘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제 닉네임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편에 이게 이쪽에서 보이시죠? 이 감자 스마일. 근데 제 얼굴이 제 관상이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매사를 갖다가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제 마음을 갖다 가져보니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창흥 3기 신도시에 산전청약 당첨되셨던 분들이라든지 창흥 3기 신도시에 이런 정보를 갖다 저에게 제공을 받고 나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께 응원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또 삼성벨트의 매도인 분들께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팔지 말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장님 부동산 하는 사람 맞냐고.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중개를 해야지 돈을 벌거든요. 매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팔게 만들고,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매수를 하게 해야지만 돈을 벌게 되는데, 솔직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부끄럽기도 한데, 이분 덕분에 또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리고, 제가 따로 댓글을 남기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은 일희일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나가고, 구독자가 물론 10,000명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꾸준하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감사 스마일에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었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저에게 부동산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저를 만나셨던 분들이 모두 잘 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고양시에서 부동산 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고양시의 미래를 갖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 현재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실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신문당 선포 연장 발표가 8월 달에 나올지 9월 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안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이 부족한 방송을 갖다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어제 이제 장마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폭염이 오기 때문에 정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